미국이 3일 만에 무릎을 꿇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쏟아낸 충격적인 헤드라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9월 4일 새벽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 공장의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무장 요원 수백 명이 급습했어요. 76억 달러를 투자한 동맹국 기술자 300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한 충격적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먼저 한국에 통화를 요청했고 전 세계까지 투입해 우리 국민들을 모셔오게 됐거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이제 독립적 행위자라며 격찬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72시간 대응이 정말 자랑스럽다면 세계 1위 댓글을,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강력한 외교력을 계속 발휘했으면 좋겠다면 한국 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는 엘리자 로렌스입니다. 35세. 국제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짓고 있던 거대한 배터리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아침 6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헬기 세대가 공장 상공을 선회하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 싶었거든요. 곧이어 장갑차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 수사국 요원들이 파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공장 출입문이 순식간에 봉쇄됐습니다. 475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체포되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던 아버지 말이죠. 저것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졌다. 아버지가 평생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보여주려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한 분이 연행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리시더군요. 그 모습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뭔가 착잡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토리 브레넘 공화당 후보가 현장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일자리를 다 훔쳐갔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다시 불타올랐죠. 역시 한국은 이런 나라야. 불법으로 사람을 보내서 미국 시장을 침탈하는 나라지.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용접, 배관, 냉난방 시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동료들조차 저들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이 거대한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계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스티븐 슈랭크 특별수사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번 단속은 단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성공작전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야. 제 편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리 브레넘 후보는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속였다. 그의 발언이 현장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런데 체포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인 관리자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분이 연행되면서 흘린 눈물,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반복하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불법 체류자라면 저렇게 절절한 감정을 보일까요? 현장에 있던 미국인 동료 직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한국인들 정말 기술이 대단해요. 배터리 공장 핵심 설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저들 뿐이었는데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CNN 본사에서 제 영상을 톱뉴스로 송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475명이 체포됐는데 그중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상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불법 체류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 인력 파견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슈랭크 수사관은 브리핑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많은 수가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명확한 위반이었죠. 그런데 현지 언론들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처음엔 불법 단속 성공이라고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대와 LG가 76억 달러를 투자한 조지아 최대 경제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헷갈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악역인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인 걸까요? 제가 20년 동안 품어온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해고 이야기와 지금 상황이 과연 같은 맥락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직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기업의 대응이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한국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걸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이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민낯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조지아 현대차 LG 합작 공장 76억 달러 투자로 8,5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불법 단속이 아니라 투자 규모에 주목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한국 편을 드는 걸까요?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라고 표현하더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불법 행위였는데 왜 모든 언론이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규모만 강조하는 걸까요? 제가 촬영한 영상 속 한국인들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BBC와 로이터가 한국 온라인 댓글들을 번역해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7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범죄자 취급이란이라는 댓글이 국제 뉴스가 됐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투자 금액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현대기아 없으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무너진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실제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CNN 국제부 선임 기자인 톰 해리슨이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아.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논리적이야. 그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없으면 미국 IT 산업이 돌아가나? 세계 1위, 배터리 기술이 없으면 전기차 시장은 끝난다. 이런 댓글들이 해외 언론에 그대로 인용됐어요. BBC는 한 발 더 나아가 성숙한 국민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보다는 논리와 사실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드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20년 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이런 수치들이 계속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로이터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했어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 투자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주 역사상 최대 규모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불렀던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 축이었던 거죠. 저는 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인 관리자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이 정말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세계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단속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국제적 이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여론의 폭발력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민족주의적 반발일 뿐이라고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 수준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현대기아 없으면 미국 자동차 시장 무너진다는 댓글이 해외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만 연간 수십만 대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의 구체성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애플 아이폰 못 만든다.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28%,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 이런 정확한 수치들이 댓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톰 해리슨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야. 한국 국민들이 자국의 산업 구조와 국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댓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이 문장이 워싱턴 포스트에 그대로 인용됐거든요.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BBC는 한국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대응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반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죠. 로이터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제시하는 근거들, 투자 규모, 기술력, 일자리 창출 효과, 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이걸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똑똑했다니요. 더 인상적인 건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한국인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필요한데 정작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댓글이 뉴욕타임스에 인용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어요.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국제 정세 분석으로 이어진 거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한국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부상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온 또 다른 댓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 문장이 가디언에 인용되면서 한국인의 품격이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세계 1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제 편견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였습니다. 저는 청와대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국민의 존엄은 흥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가 해고당했을 때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경제 논리에 따른 구조 조정이라며 방관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 단 하루 만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가동됐어요. 더 놀라운 건 외교부의 체계적 대응이었습니다. 박윤주 제1차관이 직접 미국 국무부와 긴급 협상에 나섰고 조현 장관은 필요시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김기수 최고 인사책임자가 즉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업조차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부 - 기업 - 국민이 삼각편대를 이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지시하면 외교부가 즉시 실행하고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들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였어요.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유감을 표했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해고당했을 때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만큼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즉시 움직였어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비자 체계 점검에도 나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통령의 후속 발언이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며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를 투입해 국민들을 모시러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기 투입,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명을 위해 전세기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더군요. 한국이 정말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톰 해리슨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게 바로 선진국의 위기관리야. 72시간 만에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낸 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과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춘 강국이었어요. 미국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이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취재하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대국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조지아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주 역사상 최대 규모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불렀던 현대, LG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76억 달러 투자와 8,5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국무부와 백악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국무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원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부 갈등을 지켜보며 흥미로웠어요. 의회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의원들이 가장 먼저 우려를 표했어요. 우리 주의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투자인데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톰 해리슨 기자가 제게 귀띔해줬습니다. 엘리자, 국무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다고 말했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경제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차 없으면
우리도 큰 타격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조지아 투자 중단 시 지역 경제 타격 심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공사를 중단하면 수많은 미국 협력업체들이 연쇄 타격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백악관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투자 유치 정책과 이민 단속이 충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어요.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을 단속하는 모순이 드러난 거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미국이 먼저 한국에 통화를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정말 놀랐어요. 보통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관리들이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수습책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가 처음 기획했던 다큐멘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강자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언론들도 논조가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덕분에 우리 지역이 발전했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리는 게 맞느냐는 사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상공회의소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언론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불법 체류자 단속 성공이라고 보도했던 곳들이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로 논조를 바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세계 1위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72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강제 추방 대신 자진 출국으로 합의가 성사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장에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라고 말하며 성과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단 3일 만에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처벌 수위였습니다.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미국이 인정했다는 의미였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까지 모든 주요 외신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 72시간 만에 외교적 승리라는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 외교부의 체계적 대응, 기업의 발빠른 현장 투입, 그리고 국민들의 논리적 뒷받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만든 결과였습니다. 톰 해리슨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미국을 상대로 3일 만에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저도 동감했어요. 한국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정말 세계 1위 수준이구나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면서도 향후 투자와 협력 관계에는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한 거였어요. 외교부의 협상 전략도 탁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과 논리로 승부했어요. 76억 달러 투자, 8,500개 일자리,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같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한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김기수 최고 인사책임자가 현장에서 보여준 리더십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의 신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전세기 투입 계획이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눈물이 났어요. 3일 전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던 한국인들의 모습과 지금 전세기로 고국에 돌아가게 된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됐거든요.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청와대 공식 발표도 품격이 있었습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따뜻했어요.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 72시간 만에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협상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20년 전 아버지가 해고당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한국이 이런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어요.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72시간 만에 강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한국의 저력을 보며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건이 끝난 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72시간 만에 강대국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은 이제 독립적 행위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과거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기술력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인정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식 위기 관리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정부, 기업, 국민의 삼각 협력 체제, 72시간 초스피드 대응,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협상력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했어요. BBC는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을 재조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대응하는 시민의식이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감동을 받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로이터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기술 강국이자 자주 외교 국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였어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나 허락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도 한국 모델에 주목했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한국의 외교적 성숙함을 칭찬했어요. 이웃 나라인 일본조차 한국의 국력 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제 다큐멘터리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세계 1위 한국이었어요. 처음 기획과는 정반대였지만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상처에서 비롯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톰 해리슨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 내가 목격한 건 역사적 순간이야. 한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기록한 거지.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서울에서 온 영상을 보며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당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이 진짜 달라졌구나 싶었거든요.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2위 배터리,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장면은 인천공항이었어요.
전 세계로 돌아온 한국인들을 가족들이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전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 1위 기술력만큼이나 소중한 건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완성됐습니다. 한국의 민낯을 폭로하려던 계획에서 세계 1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72시간 만에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계 1위 기술력과 성숙한 외교력으로 강대국과 당당히 맞선 우리나라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